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이 고가 아래로 열차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고가가 붕괴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열차들이 계속 통과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사고 지점이 보이는 CCTV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새벽 2시 반쯤 상황입니다. 예. 이 랜턴 불빛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 이 흩어져 있던 작업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작업자들이 내려가고 곧 이어서는 아예 불빛이 꺼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초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작업을 중지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 날이 밝은 뒤에 1시 40분쯤 상황입니다. 이 안전 점검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상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시면 오후 2시 25분쯤인데 붕괴 5분 전에 KTX 열차 한 대가 밑으로 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붕괴 1분 전에도 20초 정도에 걸쳐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차가 지나가고 나자마자 이 고가도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주변으로는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최초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붕괴 시점까지 12시간 동안 열차 166대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고속열차가 66대고요. 일반 열차가 61대, 전동열차가 30대쯤입니다. 예. 이 새벽 4시 반부터 해당 지점 열차 운행이 시작됐는데 이미 새벽 2시 반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통제는 없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차량도 많이 지나다녔던 만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기차 열차를 덮쳤으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YTN 취재진이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데 이 붕괴 사고 직후에 봤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YTN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을 보셔도 한쪽으로 무너져 내린 고가도로가 여전히 선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에서 철근이 삐져나와서 노출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찰이 인근을 통제하고 있고 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회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수습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오늘 오전 현장에서 수습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크레인 인양 해체 방식에서 압쇄 방식으로 철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구조물을 들어서 옮길 것이냐, 예. 아니면 이것을 부수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네. 조금 전 오후 3시쯤에 회의를 시작했고요. 이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업 재개를 할지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서울시는 복구 작업이 재개가 되면 40시간 정도면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이 이렇게 아직 그대로이다 보니까 열차 운행도 지금 중단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고가도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선로를 덮쳤고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2개 노선입니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오가는 KTX가 하나가 있고요. 또 문산에서 서울역 구간 경의선이 지나는 곳인데 우선 이 열차들이 운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 이 사고가 난 곳은 서울역에 들어온 열차들이 차량 기지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이기도 해서요. 예. 이 차량이 기지에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 일반 열차들 역시 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의 8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수사 상황도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를 맡았고요. 이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어제는 4시간 동안 현장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이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주변을 통제하거나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예. 이런 부분도 수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고요. 이 기관별로 사실 혐의점에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혐의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고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나눠서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출범했는데 이 유관기관들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증거 수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요. 예.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봤고요. 어제 있었던 LG전자 흉기 피습 사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 마곡동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중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LG전자 임직원 2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했고요.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와 직접 2차례 통화를 했는데 예. 두 번째 통화에서는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에 인상착의를 토대로 지하철역에서 대기하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A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이 마곡 사업장에서 상주하면서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본인을 평소에 하대했고 어제 자신이 일하던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는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아직 양측의 진술이 매우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은 그런 적이 없고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서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업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건데요. 네. 이 LG전자 측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 조사를 벌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내용들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